연락망 4만 명 넘었다. 이제 본인의 몸값을 좀 자랑하는 듯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 사이엔 3만 명, 오늘 4만 명이 넘었다. 온라인 열람망이 구축됐다고 알렸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40일 남짓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이나 아니면 광주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정치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신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제가 도전하는 것이고요. 이제 본인 새몰이 혹은 이제 본인과 뜻을 같이 한 온라인 연락망이 주말에 2만, 3만 넘어서 4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물론 동일 인물이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하긴 했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글쎄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오면 박원석 의원께 첫 질문을 항상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즘도 소통하시잖아요. 일단 4만 명이 넘었다. 이제 신당 창당의 퍼센트를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추고 57%인가 8% 멈추고 몸값을 올리는 대로 올리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좀 저희가 갖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이제 윤 대통령이 변하셔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달라지면 하고 싶어도 신당에 명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면 가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유턴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식의 시그널을 당내로 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각을 달리 교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카운트다운 하듯이 이슈의 중심을 어쨌든 본인 이슈의 중심에 본인을 위치해 놓고서 계속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기획이고 전략인 거죠. 뉴스를 만드는 걸 하고 있다. 그렇죠. 저 이제 무슨 연락망이라는 것도 저게 이제 당원 모집이나 창당 발기인 모집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냥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 출신 지역이나 연락처 이런 것 정도를 규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당 명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또 뉴스의 중심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어쨌든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신당 창당을 우리랑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원심력으로 작용할까 봐 계속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언급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땅한 지금 대이준석 전략은 없는 채로 뉴스는 이준석한테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12월 27일이라는 예고된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이준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는 비난했다, 하루는 걱정했다 이런 걸로 대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 의원님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근데 저희 뉴스탑만 하더라도 오늘 주요 이슈는 한동훈 장관의 행보였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의 뉴스에 예를 들면 본인도 지금 약간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묻힌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경쟁자 혹은 긁지 않은 복권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또 거기에 이슈몰이를 하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다. 아니면 본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이기도 하고 전략인지 본심입니다. 굳이 한동훈 장관은 현재 권력이 아니잖아요. 현재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2인자쯤 되는데 미래 권력의 가능성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미리부터 한동훈 장관하고 척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원론적인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오면요. 항상 실체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 효과가 실체가 진짜 있는 것이냐. 이준석 신당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분석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전화번호가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개딸들의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있는 전화번호가 그냥 넣기만 하면 실명이라든지 실제 전화번호가 전혀 인증되지 않는 그냥 한 명이서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아무 상관이 없는 전화번호가 등록되도록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성희 변호사 말씀은 제가 이거 직접 전화하지 않아서 완벽한 100% 팩트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이게 이 야당 사람들,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고려된다. 실체가 좀 없다. 뭐 이 정도로 순화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 말에 맞는 거라고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나,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 띄우기 위해서 그냥 허풍을 부리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자, 창당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얻고 실제 당원 명부를 만들고 그 실명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 그렇게 못하는 것이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이슈나 효과가 지금 향후에 이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나 예. 시간이 갈수록 없어졌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인여왕 혁신위원장한테 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인종차별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하고 정치를 같이 하고 싶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신당을 창당하면 어느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여론조사도 유승민 전 의원을 껴서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같이 안 하면요.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예. 뭐 실체가 없다는 예, 평가절을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윤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의 말에 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 평가들. 박정화 의원 얘기는 언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신당이라는 얘기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에서 지지자 이 연락망 구축한 것부터는 선을 좀 넘은 걸로 봐야 되겠죠. 엄연히 저희 당 당원인데 저희 당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는 가운데 뭔가 다른 조직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당 전체로 볼 때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좀 결심을 많이 한다. 숙려 기간이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뭐 본인 스스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숙려 기간이 지난 걸로 같고 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것이 맞는 입장이죠. 같이 당을 했던 분이 한 명이라도 나가는 것은 어떻게 봐도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당과 뜻을 달리하겠다면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다. 이 차원의 얘기인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또 명확하게 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해소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상황은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뉴스탑10에서 이준석 신당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16.2%인데 6.2%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시청자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말씀까지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호랑이 잡을 칼을 쥐잡을 때 쓸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의 의미심장한 행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탄핵을 위한 탄핵이냐? 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하신 것 같고요. 좌우를 떠나 사람을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 억울하면 돈봉투 의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장관의 참전 얘기가 나오니까 뜨거워지겠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